자, 이제 2020년 7월 교육청 나온 35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보고요. 내가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 봐야 돼. 알겠죠? 자, 먼저 보자. t는 6에다가 3루t를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시험 문제에 범위가 나오게 되면 체크하고 지나가자. 알겠죠? 무조건 체크. 자, 그런 다음에 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fx 함수는 두 개의 이차 함수로 딱 구성되어 있고 x는 0을 경계선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야. 자, 그런 다음에 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뭘 구한다고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다. 이렇게 부르자는 얘기야. 볼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거든. 뭘 구한다? 실수 k의 최소값이야. 결국 나는 최소값만 구해내면 될 것 같고 이때 k라는 녀석을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끝나죠. 자, k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줄 거다. 자, 그리고 봐. 내가 지금 뭐만 구해주면 돼?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지금 K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점만 찾아보면 되죠. 자, K의 한계점. 자, K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주면 돼.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금만 더 볼게. K-1부터 K까지 이 구간에서는 fx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K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fx는 K 플러스 1에서 뭘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니들 생각해야 돼. 함수가 x는 0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어느 식에다가 대입할까? 이것도 졸라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전부 다 뜯어봤을 때 결국 K가 기준이니까 K라는 요놈, X는 K, X는 K라는 요놈을 어디다가 대입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야. 자, 대입하는 식. 자, 대입해야 하는 식이 지금 이제 누가 될까? 요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K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놈을 좀 신경 쓰면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고 또한 K에서 최대값이야. 그러면 K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고요. K 플러스 1도 대입하게 되면 T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될 거니까 결국 우리가 함수에다가 대입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런데 내가 문제 보니까 그래. 어차피 식이 두 개니까 X는 K. 요 놈을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인수분해 하면 자, x로 묶어내니까 3x 플러스 t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0이 된 x값은 x는 0이 있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t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t가 어디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봐.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6에다가 3루t를 빼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는 된다? 양수는 될 것 같아. 그래, t는 무조건 무슨 수구나? 양수구나. 자, 보세요. 6에다가 3루t를 뺀다는 것은 자, 6을 루트로 고치면 루트 36이야. 그 다음 3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 18 될 거니까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음수고 얘는 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식을 내가 인수하면 x로 묶어주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t가 될 거니까 요 놈이 0이 된 x값, x는 0이 되거나 3분의 1t가 되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요 범위에 대해서 최대와 최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괜찮지? 지금 잘 봐. 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한번 X축, Y축 해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따라오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X축이야.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Y축이거든. 먼저 0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이제 양수고 마이너스 3분의 t랑 0을 지나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괜찮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딱 체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다? 3분의 1t가 될 거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2차 함수야. 당연히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꼭지점 x좌표가 중요하니까 여기쯤 딱 그어가지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6분의 1t가 된다. 그 다음 양수 쪽도 볼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쓱 그어가지고 얘도 중점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될 거다? 6분의 1t가 될 거다. 빠르게 찾아줍시다. 자,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우선 K-부터 K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 잘 따라와봐. 만약에 친구들아 여기가 지금 이제 K-1, 여기가 K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이 된다 치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가 K야. K-1, 여기가 K야. 그리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면 K-1부터 K까지는 얘가 최대값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K부터 K 플러스 1까지는 요놈이 최소값 될 수 있는 거 맞지? 괜찮네, 이까진. 자, 그러면 얘가 조금씩 땡겨가게 되면 어디까지 지금 이제 K가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얘가 지금 뭐 할 수 있어? K가 갈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K-1은 아마 여기쯤에 이제 K-1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K 플러스 1은 여기쯤 가가지고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다? K 플러스 1이 되면 역시나 여기서 최대값이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면서 괜찮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그래, K값은 무조건 여기까지가 한계점이야. 됐니까지? 자, 그런데 봐. 이제 이쪽 말고요.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게. 그러면 친구들아, 색깔 조금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잘 따라와야 돼. 잘 보고 문제 풀 때 꼭 써먹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당겨보자. 만약에 친구들아, 여기에 지금 이제 K-1, 여기에 지금 이제 K가 왔어. 그러면 얘보다 낮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쯤에 지금 뭐가 와야 돼? K 플러스 1이 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이쪽부터 신경 쓰면서 볼게요. 내가 지금 먼저 뭐부터 신경 쓰겠다고? 얘부터 먼저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 거고 이 과정 안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도록만 보면 되니까 먼저 가조건, 그 다음에 나조건 동시에 살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그래. 어차피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가 되고요. 쭉 가가지고 얘보다 낮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이 되면 여기서 최대값이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 거 맞지? 물론 말이 안 되는 구간이야. 되니까지? 자,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땡겨간다 치면 언제까지 땡겨갈 수 있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되거든. 잘 따라와봐. 우리가 지금 이제 언제까지 땡길 수 있냐면 보세요. 요렇게 만약에 K-1이 있고 같아지는 점이 있겠지. 같아지는 점이 있으면 자 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가 K-1이고요. 딱 같아지는 점일 때 여기 K가 오게 되면 두 개가 같아질 거니까 요때까지 얘가 올라갈 수 있어. 됐니? 그러다가 얘가 움직이게 되면 K일 때 계속 최대값을 가져준 거 맞죠? 그러면 같아질 때까지가 얘가 한계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자, 이때 잘 보면 그래.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몇 칸 간격이야? 한 칸 간격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1이 된다. 그런데 친구들아, 얘가 변수니까 요 길이가 1이 아니라 요 길이가 1보다 작아진다 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보다 작아지면 어디서 만들어진다? 여기가 지금 만약에 K-1이면 똑같아진 한계점이 여기가 K가 되어가지고 얘네들이 딱 한계점 될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왜 중요하다? 이때는 잘 봐. 여기가 만약에 K가 되어버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K가 되어버리면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1이 된다 치면 X절편은 1보다 큰 거고요. 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1이 된다 치면 여기서부터 X절편의 간격은 1보다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그 한계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함수식 대입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 길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입해야 될 함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간격이 지금 얼마야? 3분의 1 t가 될 거니까 3분의 1 t가 지금 뭐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내가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지고 케이스를 내가 지금 이제 결정시키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푸는 거 잘 봐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풀 때 잘 따라와. 자, 두 번째. 내가 지금 뭐 할 거라고? 마이너스 3분의 t 구간이 3분의 t죠. 이 구간이 지금 이제 1보다 큰 상황을 먼저 내가 생각하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3분의 1t, 얘가 지금 이제 1보다 큰 구간이야. 그러면 얘는 t 값이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요 간격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그럼 충분히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잘 봐봐. 먼저 문제를 보면 어디까지 한계점을 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X축, Y축 해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자, X축, 그 다음에 Y축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차함수 그리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슬쩍 그려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t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3분의 1 t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좌표 구하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될 거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t, 6분의 1 t가 되어주는 거 맞지? 자, 마이너스 6분의 1 t, 얘가 지금 이제 6분의 1 t가 될 거야. 자, 그럼 친구들아,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1보다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같아질 수 있는 한계점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딱 한 칸 간격 1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뭐가 될 거라고? 한 칸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온다 치면요. K-1이 오고 여기에 지금 뭐가 온다 칠 수 있다? K가 올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K-1이고 여기가 지금 K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딱 한 칸 간격이니까 K를 구해준다 칠게. 요놈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K라는 것은 뭐 이상이다? 봐. 대칭 구조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 되는 거 맞지? 한 칸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자, 잘 들으세요. 얘는 지금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6분의 1t보다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2분의 1 이상이지.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문제 풀면 그래.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얘가 지금 이제 6분의 1t까지 갈 수 있는 게 딱 한계점이지. 자, 그런데 또 잘 봐. 우리가 지금 이제 k 플러스 1 때 뭘 가질 거야? 최소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또 다시 우리 뭐 해주면 돼? 같아진 거 찾으면 돼. 이 간격이 지금 이제 1보다 크니까요. 여기도 지금 뭐가 존재할 거다? 1이 되는 간격이 존재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K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이제 K 플러스 1 되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K가 되고 K 플러스 1 따로따로 보면 돼.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가 최소값 될 거고 이때가 최대값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자. 이 간격 1이니까 이 길이도 2분의 1 되어주는 거 맞죠? 그럼 이때는 K의 범위를 구해볼게. 자, 두 번째 K의 범위는 6분의 1t에다가 2분의 1 뺀 거부터 K 값은 똑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6분의 1t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준 거 맞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 가지고 뭘 구해주면 돼? 공통된 범위만 구해주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제 공통된 범위를 구한다 치면 그래, 얘가 더 큰 놈이니까 K의 범위는 6분의 1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6분의 1t까지 가는데 K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이때 GT는 지금 뭐가 나온다? 6분의 1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GT를 찾을 수 있고 이때는 봐. T값이 지금 누구보다 클 때야. 3보다 클 때다. 이렇게 내가 설정해주면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됐니까지? 자, 구해봤어.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거 할 거야. 세 번째 케이스로 내가 지금 문제에서 뭘 볼 거야? 이젠 3분의 1t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상황이야. 자, 그거 볼게. 자, 세 번째 지나가서 3분의 1t 값. 얘가 지금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t의 범위가 뭐가 될 건데 3 이하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 맞지? 됐니까지? 자, 어차피 문제 풀면서 봤어. 한계점만 설정해주면 돼. 같아질 때부터 올라갈 수 있고 같아질 때부터 올라갈 수 있지. 이 상황만 지켜주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자, 똑같이 해보자. X축, Y축 했어.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게.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볼록 갖다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t. 자, 여기가 3분의 1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간격이 1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한계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차피 한 칸 간격이거든. 그러면 1보다 큰 놈을 딱 잡으면 한 칸 잡으면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한 칸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 K-1. 여기가 지금 이제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어주면 얘가 지금 이제 K-1이고요. 얘가 K가 된다 치면 이렇게 쓱쓱쓱쓱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얘는 지금 어차피 6분의 1t까지 갈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얘는 어디까지 갈 거다? 6분의 1t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야, K 플러스 1은 여기서 이만큼 간격 1이면 1만큼 더 가려면 무조건 K 플러스 1일 때 뭘 가지는 거야? 최소를 가질 거니까 K 플러스 1은 내가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 자, 봐.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잖아. 자, 이 간격이 지금 이제 1이에요. 자, 이 간격이 지금 1이 되면 친구들아 잘 들으세요. 요만큼 뻗어 나가가지고 K 플러스 1 있지. 그럼 무조건 K 플러스 1일 때는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때는 무조건, 자, 무조건 K 플러스 1 최소값이야. 무조건 X가 지금 뭐가 될 때? X가 K 플러스 1일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될 거니까 K 플러스 1은 고민할 필요 없이 얘만 고민해주면 끝나겠지. 그러면 얘가 딱 한 칸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여기서 K에서 최대값을 가질 건데 K값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6분의 1t보다 작죠. 이때도 봐. K는 무조건 뭐다? 6분의 1t보다는 작아지는 구간인데 자, 여기서 얘랑 얘가 같아지는 게 딱 한계점인데 이때는 함수가 뻗어나갔지. 함수가 이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함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것처럼 대칭축을 가지고 뭔가 구간을 구해내기 힘들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하고요. 이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한 두 개의 함수값을 어떻다? 같다. 이걸 가지고 k의 최소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볼게. 결국 우리가 지금 함수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있는 함수의 식은 누구야? y는 3x제곱에다가 플러스 tx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함수식은 누구였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플러스 tx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딱 k를 대입한 게 두 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친구들아 대입할게. 3에다가 k-1의 제곱 플러스 t에다가 k-1은 얘를 딱 대입하니까 k 대입하면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tk 이렇게 나오죠. 자, 적을게. 여기다가 t의 k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내가 뭐만 구해주는데 k값을 구하는 거야. k값의 최소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G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개시키자. 얘가 지금 이제 3K의 제곱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있고요. 자, 플러스 TK가 있고 마이너스 T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TK가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전부 다 넘길게. 넘기면 6K 제곱 될 거고요. 자, TK 사라질 거고 요놈이 지금 이제 뭐가 있다? 마이너스 6K.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마이너스 T가 0 되어주는 거 맞지? 여기서 내가 뭘 구한다? K값을 구해주자. 그러면 계산 조금만 해주면 되잖아. 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넣어야 돼요. 자, 이제 계산 좀 할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을 가지고 근해 공식 치면 짝수 공식 쓸게요. 자, K값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자, 쭉 그리고요. 짝수가 될 거니까 6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자, 뿔마 루트에다가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6t가 되어주는 거 맞죠? 그러면 얘를 좀 더 보면 전체 우리가 지금 또 그려주게 되면 전체 6이 되었고요. 자, 보세요. 6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뿔마 할 거고 전체 루트에다가 6t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되어주는 거 맞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 큰 놈이냐? 6분의 3보다 큰 놈이냐? 6분의 3보다 작은 놈이냐? 그런데 지금 잘 봐. 내가 이 함수에 집어넣고 이 함수에 집어넣을 때 두 개가 똑같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있죠. 같은 간격 한 칸 간다 치면 자, 요렇게 쓱 가가지고 얘도 지금 뭐가 될 수 있어? 한 칸이야. 자, 이렇게도 한 칸 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한 칸 될 수 있으면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된다면 K- 되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K- 되면 여기가 K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쪽 함수에 대입하고 이쪽 함수에 대입해서 두 개 똑같아지는 게 여기도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한 칸 간격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K 값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큰 놈이 아니라 작은 놈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K값을 구해내면 K는 작은 놈이니까 6분의 뭐가 만들어진다?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9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이때가 딱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최소값 되는 거 맞죠? 자, 이때가 뭐가 될 거라고? 얘가 최소값이야. 무조건 한 개점만 잡아주면 끝나.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문제 풀었거든. 자, 보세요. GT 함수를 두 가지 구했어. 자, GT 함수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t가 3보다 클 때는 6분의 1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지금 t가 3보다 클 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나온다? 6분의 얘가 지금 이제 3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요놈이 지금 뭐가 만들었지? 6t 마이너스 9지. 6t 마이너스 9가 있고 이때는 t가 지금 이제 3 이하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니까지? 자, 그래서 항상 최소값에다가 포커스만 맞춰주면 돼.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이 함수에 집어넣고 이 함수에 집어넣어서 간격이 한 칸 되는 게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더라. 그러면 K값, 이때도 K값 될 거고 이때도 K값 되어주는데 이때 K값은 작은 것을 골라줘야 되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볼게. 내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될 게 3에다가 인테그럴 하고요. 2부터 4까지 6GT에다 마3을 이제 3을 빼고 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요것만 딱 계산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3에다가 인테그럴 2부터 4까지지. 2부터 4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은 6GT에다가 뭘 빼고 있다? 3을 빼면서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친구들아, 물론 t의 범위가 지금 이제 뭐부터 뭐까지야? 6에다가 3루트를 빼는 것부터니까 맨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 보세요. 어차피 t의 범위 자체는 결정이 나 있을 거야. 자, 지금 봐. 우리가 지금 요 놈을 2랑 비교를 해보자.
자, 보세요. 6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2가 있지. 우리가 지금 이제 2랑 비교해보면 자, 보세요. 얘를 넘기면 4가 될 거니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거 맞지? 됐을 때까지 얘랑 더 크니까 우리가 굳이 6 마이너스 3루트 2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럼 결국에 이런 얘기거든. 자, 보세요. 얘를 넘기면 4가 되잖아. 4에다가 3루트 빼면 음수잖아. 음수란 것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볼게. 결국에 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든. 요 놈은 지금 실제 구간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6-3루트 2부터 t 값은 지금 어디까지다? 3까지야. 그런데 적분이 어차피 2부터니까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 요 놈보다 클 거니까 그냥 2부터 바로 적분해도 되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나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계산할 것은 요 놈만 적분해주면 되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산만 잘해주면 끝나는 거 맞죠?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계산 잘할 거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만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6GT니까 여기다가 먼저 계산합시다. 그럼 잘 보세요. 6에다가 GT야. 그럼 친구들아 6을 곱하니까 뭐가 돼? T에다가 마3 되지. 여기다가 6GT를 우리가 지금 구해내면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6T에다가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 문제는 6T에다가 뭐 하고 있어? 3을 우리가 더하고 있으니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3이 그대로 있고요. 인테그럴 2부터 어디까지는? 3까지는 2부터 3까지는 여기다가 뭘 빼는 거야? 3을 빼서 제곱하지. 3을 빼고 제곱하면 요놈에 대한 제곱이니까 요놈은 6t-9가 그대로 나옵니다. 됐니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3배하고요. 3부터 4까지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뺀다고? 3을 빼면 t-6이니까 제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의 dt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그냥 적어줄게. 적어줄게. 6GT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3을 빼면 얘는 t-6이야. 그 다음 6GT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3을 빼면 3 빠지니까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6t-9야. 요놈들을 뭐 하자고? 제곱해서 우리가 계산하자고요. 그럼 이제 문제 끝났잖아. 자,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돼. 조금만 더 내릴까? 자, 계산만 하자. 얘는 어차피 3이 딱 곱해져 있지. 자, 그런 다음에 안쪽에 걸 내가 지금 적분할 거니까 얘는 뭐가 되죠? 3t 제곱 마이너스 9t. 여기다가 2와 3만 집어넣으면 돼. 계산할게. 3 그대로 있고 자, 9를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자, 2를 넣으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 12가 될 거고 플러스 18 되어주는 거 맞죠? 됐니까지? 그러면 얘를 계산할게. 이거 27, 27 사라질 거고요. 자, 보세요. 27, 27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얘가 지금 이제 딱 보니까 6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8 되어주는 거 맞죠? 괜찮니까지? 끝! 자, 그런 다음에 요놈 볼게요. 자, 얘를 내가 지금 이제 적분할 거거든. 자, 적분하면 자, 요놈은 3배 해주고요. 적분해주면 3분의 1에다가 t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6t가 있고 자,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제 뭐 해줄 건데 3부터 4까지 대입할 거야. 그럼 계산할게. 3배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 4를 집으면 3분의 64야. 그 다음 4 넣으면 16이니까 얼마가 되죠? 96이죠. 마이너스 96. 자, 4 집으면 얘가 144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빼기. 3 넣으면 얼마가 된다? 27이니까 9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요 놈도 빼기 5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될까? 108 되어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돼.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게. 이거 두 개를 쓱 하고 빼버리면 얼마가 만들어질까? 96을 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제 8 될 거고요. 48 되지. 3분의 64에다가 플러스 48 될 거고 자, 괜찮아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두 개 계산하면 54가 남죠. 54가 될 거고 9를 더할 거야. 63이야. 마이너스 6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또 계산할게. 자, 여기가 48 빼버리면 얼마가 될까? 15가 되죠. 그러면 3분의 64에다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5가 될 거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제 3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64에다가 뭘 뺄 건데 45를 뺄 거니까 19가 나와주는 거 맞지? 그러면 요놈의 적분값은 19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 뭐가 나온다? 37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풀 때만 문제 풀 때 지금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문제가 쉽게 풀린 이유가 뭐만 찾으면 돼? 최소값만 찾아주면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점만 딱 찾아주면 되는데 자, 내가 이때 요 간격이 1이 될 때 자, 그 다음 이 간격이 1이 될 때 대입해야 될 함수식이 다르니까 이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이제 1보다 크냐?
요놈이 1보다 작아지냐 거기에 따라서 대입해야 될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푼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거거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계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 상황들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꼭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제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 중에서 GT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잖아. 자, 괜찮은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적분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들은 계산도 아마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한 번 더 복습해주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겁니다. 알겠죠?